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대봉전 할까요? 오늘 이대봉전. 자, 우리 근데 지난 시간에 썼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해야 돼? 자, 우리말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렇지? 서술어는 뭐로 끝나? 무엇 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서술어가 중요하단 말이야. 주어도 중요하지만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 그런데 서술어가 이렇게 다, 나, 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 뭐야 이거 마침표, 종결의 표지라고 한단 말이야. 이 종결 표지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숨어있는 다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뭐다? 긴 문장. 이게 다가 하나밖에 없어. 이게 한 문장이란 말이야. 하지만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어져 있는 다, 숨어져 있는 서술어, 즉 숨어져 있는 문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쪼개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지. 알겠어? 오늘 이대봉전에서는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이대봉전의 핵심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을 나누어서 읽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대봉전 볼까? 차설 왕의 아들 석연이 기리를 당하며 노복과 가마를 갖추어 장미동에 나아가니 이때 야색이 삼경이라. 이게 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 뭐 중요하진 않아? 차설이라는 말이 나와. 차설 이거 모르는 말이죠. 모르는 말에 막 힘주고 시간 버리고 그러면 안 돼. 차설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장면을 전환한다. 장면을 전환하는 무슨 표현? 뻔한 표현. 상투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석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굳이 해석하자면 마침 바로 그때 한편 그건 그렇고 영어로 하면 by the way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홍길동이 나왔다가 자설 딱 그러면 홍판서가 나오는 거야. 춘향이가 막 춘향이 얘기를 막 하다가 자설하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몽룡이가 나오거나 변학도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차설하고 같은 말을 뭐라고 그래? 각설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각설하고 본론만 얘기해. 화제를 전환한다. 그렇게 봐. 장면을 전환한다. 화제를 전환한다. 그러니까 뭐야? 뭐가 바뀐다? 이거만 기억하면 돼. 인물과 뭐가? 사건이 바뀐다. 그럼 당연히 뭐가 바뀌어? 공간도 바뀌겠지. 그렇지? 시간도 바뀌고. 그렇죠? 별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왕의 아들 석연이 기리를 당하며 끊고 노복과 가마를 갖추어 끊고 장미동에 나아가니 끊고 이때 야색이 삼경이라까지 끊어주는 거야. 이게 한 문장이야. 그럼 서술어는 뭐야? 삼경이다 이라는 거지. 이때 야색이 삼경이다. At that time. 미드나잇이라는 얘기야. 삼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니까 한밤중이란 뜻이지. 그래서 자시라고도 해. 이때가 밤에 색깔이 그러니까 밤 시간이 뭐였다? 삼경, 깊은 밤이었다. 그러면 깊은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그 다음에 뭐야? 장미동에 나아갔다라는 거야. 장미동이니까 뭐 동네 이름이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노복과 가마를 갖추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노복과 가마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사건과 장미동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노복이 뭐예요? 가마는 알겠는데 노복 몰라도 돼. 노복할 때 노는 노비, 남자 머슴, 남자 종을 노라고 하는 거야. 복은 신복 이런 말 들어봤지? 그러니까 머슴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남자 종들과 가마를 갖추어. 그런데 노복을 모른다고 해서 방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정지돼가지고 버퍼링 가면 시간은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야? 가마를 갖추어. 그때 뭐도 있어야 돼? 노복도 갖추어야 돼. 왜? 노복과 가마니까. 노복이란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뭐 이제 질질 끄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딜 가야 돼? 장미동에 가야 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장미동에 나아가려면 노복과 가마를 갖춰야 된다. 근데 그때가 언제다? 당했다는 거야. 뭐? 기리를 당했다는 거야. 기리는 좋은 날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뭐 결혼식 날 이런 건데 여기서는 사실은 결혼식 날이야. 혼인 날이야. 근데 몰라? 기리다 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어는 누굽니까? 당한 게 누구야? 기리를 당한 게 누구야? 석연이. 노복과 가마를 갖춘 게 누구야? 석연이. 장미동에 나아간 게 누구야? 석연이. 그때 밤이 깊었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 석연이야. 그럼 석연의 정체는 뭐야? 왕이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학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왕이는 왕씨고 석연이는 석씨인데 에이 왕석연이지.
그러면 왜 석연이 앞에 왕이 아들을 넣었을까? 왕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석연이가 그냥 석연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구이기 때문에? 왕희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한 문장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기리를 당했다라는 사건. 1. 노복과 가마를 갖추었다는 사건. 2. 장미동에 나아갔다는 사건. 3번.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 노복이 들어가 소저를 납치하고자. 그럼 노복이 들어가. 아까 노복 나왔잖아. 근데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노복이 뭐 하는 애들이야?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노복이 뭐 하는 애들이야? 납치하는 애들이에요. 아하! 노복이 들어가서 소저를 납치하니까 소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야? 석연의 부하 정도 되겠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뭐야? 그러니까 밤에 노복과 가마를 갖추어 갔으니까 소저를 납치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노복은 납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마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저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가마를 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을 납치할 때 뭐가 있어야 돼? 가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때 소저가 등촉을 밝히고 얘기를 보더니 얘기가 선생님 뭔지 몰라요. 그럼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보는 거예요 라고 해석하면 돼. 보는 거야. 그럼 보는 게 뭐야? 유튜브야? 틱톡이야? 아니잖아. 뭐야? 책이겠지. 뭐를 기록했어? 기록했잖아. 예절을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뭐 공자님 맹자님의 말씀 같은 거겠다. 그치? 그 정도 확인하면 돼. 그랬더니 외당에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소저가 마음이 놀라 시비 난향을 불렀대.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면 시비는 시녀란 뜻인데 몰라도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외당에 사람 소리가 시끄러워. 네가 가만히 나가서 좀 살펴봐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난향이 나가보고 급히 돌아와서 말하기를 왕승상의 아들 밑줄. 왕승상의 아들이 누구지? 그렇지, 석연이지. 그렇지? 승상이 뭐야? 높은 벼슬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왕승상의 이름은 뭐야? 왕희. 아하, 석연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빠가 정승이구나. 아빠가 국무총리구나. 노복과 가마꾼을 거느려 외당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소저가 대경실색이라는 말 알지? 대경 크게 놀랐다. 실색은 얼굴 색깔. 핏빛이 사라졌다. 창백해졌다는 뜻이야. 놀라서 얼굴이 허해졌다. 소저가 깜놀하여 말하기를 저즈음께 왕이가 청혼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서 가치관이 나오는 건데 왕이 청혼할 건을 밑줄 치면 자, 결혼은 석연이 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자유연애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 좋아하면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는 뭐야? 결혼이라고 하는 건, 혼인이라고 하는 건 가문과 가문, 집안과 집안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왕이, 아버지, 승상인 왕이가 청혼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야? 네, 허락치 아니하고 밑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납치했네. 그리고 중매하는 사람을 물리쳐 꺼져! 라고 했더니 오늘 밤 작당하여 오미 작당해서 왔다는 거야. 분명 나를 납치하고자 함이라. 이리 급박히 어떡해!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야? 밑줄 쳐. 죽으려 했다는 거지. 그 뭐야? 죽으려 했다라는 건 뭐야? 혼인을 거부했다는 거지.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는 거야. 난향이 고하면서 말하기를 소저, 깜다운! 진정하세요. 소저가 만일 목숨을 함부로 여기면 부모제사와 난군의 원수를 누가 밑줄칩니다. 부모제사와 난군의 원수. 그럼 소저의 부모는 지금 살아서 죽었어? 죽었다는 거야. 난군의 원수?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 결혼할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결혼을 했다는 거겠지. 원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거야. 밑줄 쳐. 부모 제사와 난군의 원수니까 뭐야? 효가 있다. 당시의 가치관, 효. 그 다음에 부부간에 지조와 절개가 있다. 바라건대 소저는 소비와 함께 밑줄 칩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 소비가 소자 모형으로 앉았으면 그러니까 뭐야? 옷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야? 이런 건 뭐라고 그래? 환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 성별을 감추는 거죠. 이건 군전소설에 많이 나왔죠? 저 사람들이 반드시 소저를 알지니 소저는 급히 또다시 밑줄 남자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이건 뭐야? 아까는 신분, 그러니까 상전과 시녀의 옷을 바꿔 입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으니까 어떻게 돼?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후원을 넘어 도망가세요. 빛이나 없어서 소저가 와. 네 말이 당연해. 하지만 나는 규중에서 자라서 문 밖에 사회생활을 못 해봤어. 밖에도 못 나가봤어. 세상 물정 몰라. 어디로 갈 바를 알래. 나 근데 차라리 죽을래. 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난향이 뭐라 그래? 천지 넓어요. 광활해요. 인명은 하늘에 달려있어요. 뭐야? 사자성어로 인명 제천.
어디 간들 몸을 보존치 못하겠습니까? 돈워리 일이 급하잖아. 소저는 천근과 같은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말고 살아남아야 돼. 도망가세요 라고 했어. 급히 도망가기를 재촉하니 소저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래? 난양아, 만일 네 행색 탄로나면 너도 큰일 나잖아. 왕위의 손에 네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거야. 우리 한 가지로 함께 투게더 도망가자. 그게 어때? 난양이가 말했습니다. 소비 또한 마음이 있어요. 왕과 노복이, 왕씨 집안에 노복이, 그러니까 왕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노복이니까, 왕가의 노복이니까 당연히 왕씨 집안일 거 아니야. 소저를 찾다가 없으면 근처로 흩어져 길을 쓰고 찾을 것이니 소저가 어찌 화를 면하려 하시나 있고 빨리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세요. 내 걱정은 하지마 이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난향이도 아주 의리가 있네요. 소저가 어쩔 수 없이 할 일 없이 이러는 건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서 난향이를 주고 남자 옷으로 입고 후원 문 밖으로 나가 수리 여기서 리는 뭐야? 심리백리할 때 리죠. 행하니라 차시 그때 난향이 소저의 옷을 입고 서 앉은 책상입니다. 왜 그 양반 사극에 보면 앉은뱅이 책상이 있죠. 의자에 앉았더니 이윽고 왕공자 밑줄. 왕공자가 누구죠? 석연이지. 그렇지. 공자는 뭐야?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을 공자라고 하죠. 노복과 시녀를 거느리고 내정 마당에 뜰로 돌입하여 시녀를 명하여 소저 빨리 모셔라 하니 시녀가 명을 듣고 소저를 보고 문안하니 난양은 들은 채도 안 했다는 거야. 시녀가 다시 말하기를 왕공자가 내림하셨사오니 소저는 혼인을 해주세요. 백년가약 맺으세요. 이것 또한 하늘이 정한 연분이오니 이런 좋은 때 부잣집이고 벼슬 높은 집인데 좋은 때잖아요. 잃지 마시옵소서 했다는 거지. 가마에 오르기를 재촉하거늘 난양이 속으로 웃기죠. 누군지 못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빡치죠. 분하죠.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내 집이 비록 가난하고 변변치 않으나 조정중신의 집이거늘 밑줄 칩니다. 그러면 뭐야? 소저의 아버지는 누구야? 돌아가셨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뭐야? 조정중신이라는 거야. 우리 집이 지체 높은 집안인데 벼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너희들이 외람되이는 싸가지 없이 뭐 이런 뜻이죠. 무단돌입, 무작정, 무대뽀로 돌입하는 어쩌하고자 하느냐. 내 어찌 더러운 욕을 보이리요 하면서 비단수건으로 목을 조릅니다. 밑줄 칩니다. 왕과 노복 등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납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약이 부동하니 강, 센 것과 약함이 부동 같지 않지. 당연히 여자가 약하지. 노복들이 세겠지. 어찌 당하리요. 밑줄 칩니다. 어찌 당하리요.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서술자의 목소리죠. 당할 수 없다. 그 당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해설하는 거죠. 이런 걸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술자의 개입이다 라고도 하죠. 할 일 없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쩔 수 없이라고 했단 말이야. 가마에 올라 장안으로 향하는 장안이 뭐야? 베이징 천자 황제가 사는 곳이죠. 동으로 벽파장 20리에 다다르니 동방이 박는지 미쳐집니다. 동방이 박는지라 해가 떴다는 얘기죠. 시간의 경과가 있다. 아까 뭐였어? 야색이 삼경이라 깊은 밤이었다. 그렇죠? 벽파장 노소인민 에브리바디가 다 구경을 하는 말이에요. 장한림의 여아 애황소저 밑줄 칩니다. 자, 소저의 이름은 뭡니까? 애황이에요. 자, 애황의 성은 뭐예요? 장씨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장한림. 안 돼. 한림은 한림학사. 벼슬 이름이에요. 우리가 고전소설 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인물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뭐야? 이름도 있고 호도 있고 자도 있고 이랬잖아. 그 다음에 또 뭐야? 한림은 한림학사라는 벼슬이거든. 벼슬이 바뀐단 말이야. 그 나와 임금하고 같이 있을 때 황제랑 같이 있을 때는 승상, 한림학사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 도원수, 대장군, 원수 이렇게 바뀌니까 헷갈리기 쉽단 말이야. 놓치면 안 됩니다. 승상의 자제 밑줄 누구야? 석연이죠. 왕석연. 정원하여 신행 가신다. 신행은 신혼여행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더라. 난향이 승상의 집에 다다르니 잔치를 선생님 어떻게 잔치를 배설해요? 아니야. 베풀었다. 대서빈객이 구름같이 모이더라. 사실 구름같이 모이더라. 구라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과장이다. 그만큼 잔치 결혼잔치가 화려했다. 난향이 가마에 내려 안채 대청으로 들어가니 모든 분이 모여 앉아서 뭐라고 그래? 예쁘다. So beautiful. 진실로 공자의 짜기로다 했다는 거죠. 칭찬이 분분할 때 난향이 일어나 외당으로 나아가니 내빈기 크게 놀라 난향이 승상 앞에 나가서 좌우를 돌아봐. 나는 장미동 장한림의 소저 10이 난향이야. 싸가지 없이 소저의 이름을 띄고 승상을 잠깐 속였어. 그건 내가 미안해. 하지만 왕이 너는 나라의 녹을 먹는 중신이야. 명망이 나라에서 짱이야. 북이 천하도 짱이야.
그래서 그런 네가 너의 자식의 혼사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매파를 보내고 말이야. 예를 갖추어가지고 인연을 맺는 게 당연한데 절차를 어겼잖아. 너는 무도부리야. 무도부리가 뭐야? 막가파라는 거지. 도가 없고 의로움도 없다는 거야. 깊은 밤에 아까 뭐야? 삼경에 그랬죠? 노복을 보내 가만히 사대부가의 뜰 안에 돌입하여 규중처들 납치하면 무슨 개싸가지니? 우리 소전은 너의 모욕을 펴요 계시지만 결단코 자결해서 돌아가셨어. 원혼이 됐을 거야. 어찌 분하지 않겠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승상이 위로했네. 어떻게? 소전은 백옥 같은 몸으로서 어찌 천한 몸종 난양에 비교합니까? 왜 그래? 왜 거짓말해? 속이지 마. 놀랐잖아. 라고 위로하는 거죠. 모르는 거야 지금 사실을. 하고 시비로 하여금 내당으로 보내고 소저의 진가 별표칩니다. 진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진가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고전소설에서 보면 진짜와 가짜를 다투는 소설. 전에 모의고사랑 수능에도 좀 나왔다는 건데 뭐가 있냐면 옹고집전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싸가지 없는 온거집, 폐륜의 온거집, 부처님도 능멸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뭐 몸종들 구박하고 이웃들 막 학대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사님이 와가지고 볏집이죠. 볏집으로 후룩 도서를 부려가지고 뭐 어떻게 가짜 온거집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온거집이 쫓겨나요. 그래서 진짜 온거집이 막 집에 와가지고 또는 관에 가가지고 제가 진짜예요 해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구조의 소설을 진짜와 가짜가 투쟁한다, 다툰다. 그래서 주장한다. 진가쟁주형 소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진가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장준을 청하여 보라 하는데 밑줄입니다. 장준을 청하여 보라 하는데 밑줄. 그러면 장준을 왜 청했어? 대답 못해? 진가를 구별하지 못해서요. 이거잖아. 못하여는 뭐야? 못하였기 때문에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원인이잖아. 그 결과 장준을 청해서 보라는 거야. 장준은 진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여기서 장준은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구 편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소저의 진가를 분별치 못하여 그랬기 때문에 장준을 청했어. 그래서 보라고 했어. 그러면 장준은 진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장준이 들어가 보니 장땡그라미 합니다. 이름이 쭈냐? 과연 진려가 아니요. 난향이라.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 난향인 건 확인했어? 진려 땡그라미. 진려가 아니라. 그러면 봐. 난향이 아니면 누구여야 돼? 소저여야 되잖아. 그치? 소저가 누구야? 소저 미안. 난향이 아니라 누구야? 장한림의 여자아이 애황이지. 그치? 근데 얘가 누구래? 진려야. 진려는 조카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준이라는 인물은 애황의 아버지 장한림의 형 정도 되겠다. 아니면 동생 정도 되겠다. 아니면 사촌형, 사촌 동생 정도 되겠다라는 거지. 얘는 배신자겠다. 그렇지?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대경하여 바삐 승상에게 말한 거죠. 아니에요. 그랬더니 승상이 대로 빡쳤다는 거야. 난양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만자 빈객이 말립니다. 난양은 그래도 저쪽 집안에서는 충성스러운 시녀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승상이 쪽팔려 하면서 장준 꺼져! 하면서 난양을 살려보냈다. 각설 또 나왔네. 자, 그럼 뭐야? 지금은 뭡니까? 지금 뭐야? 왕희, 승상과 난향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구하는 거잖아. 그치? 사건이 바뀌는 거죠. 누구야? 장소저가. 누구야? 장소저 이제 나왔네. 장애황이지요. 그날 밤에 도망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정처 없이 가더니 정처라고 하는 말은 뭐야? 정했다. 처는 처소, 장소, 공간이야.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지 않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더니 수일 만에 열암 땅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줄 칩니다. 이름을 고쳐. 장계운이라고 하고 한 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습니다. 최어사집이다. 최어사집 밑줄 굵은 볼드체로 나왔죠? 최어사는 어사야. 암행어사 같은 거죠. 박문수 같은 사람이죠. 벼슬아치네.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조력자가 되겠죠. 어사는 일찍 죽었네. 그랬더니 밑줄 칩니다. 부인 희씨 한 딸
땡그라미. 부인 희씨도 있었고 한 딸이 있었어. 그럼 뻔한 거 아니야? 어사 부인 희씨가 장계훈을 보더니 이 거지 눈빛이 살아있는데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니? 우리 집에서 뭐 먹여주고 길러주고 그쵸? 그리고 결혼시키려고 하겠네. 근데 그러면 나중에 뭐야? 애황이가 저 사실 개훈이가 아니고 애황인데요.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렇죠? 자 보자. 자 집안 살림을 잘 들여 집안 형편이 넉넉해야 먹여 살리겠지. 자 부인이 문을 사이에 두고 장소주의 거동을 보니 밑줄 인물이 비범하고 풍채준수. 어유 그렇죠. 부인이 소주에게 저 사람의 행색을 보니 거지가 아니에? 11호 하여금 서헌. 선은 책이고 헌은 마당. 집이란 뜻이니까 남자들이 머물었던 서재나 사랑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부인이 친히 나와 소저를 향하여 물어 말하기를 Who are you? Where are you from? How old are you? What's your name?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뭐야? My name is 장계훈. I'm 16 years old. I'm from 기주. Come from 기주 한 거죠. 자, 그래서 부모 살아계셔? 무슨 일로 이곳에 왔어? 호구조사하는 거죠. 부모 일찍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요. 밑줄입니다.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요. 이런 걸 동쪽 집에서 동가식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숙박을 한다. 잠을 잔다.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유랑한다. 이별한다. 구걸한다. 먹는다. 떠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 먹는다. 이런 거죠. 자, 부인이 말합니다. 공자의 모양을 보니 거린으로 다니긴 불쌍해. 우리 집에 있으면 어때? 그랬더니 뭐 아래줄 끝에 하일 같은 일은 어찌 갚아요? 고마워요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래줄에 서당을 깨끗이 미안합니다. 다고가 아니라 닦고 책을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 공명을 취해라. 벼슬 하라는 얘기겠죠. 서책을 받아보니 성경, 현전, 네모 몰라요. 상관없어. 소노병서 몰라요. 상관없어. 네모쳐. 뭐야 그게? 서책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쵸? 성경, 현전은 성현의 경전이고 현인, 현명하신 분의 경전이다. 그쵸? 성현의 앞뒤 첫 번째, 세 번째 글자, 두 번째, 네 번째 글자 합치면 되죠? 소노병법, 손자병법이죠. 소저가 학업을 공부할 때 낮이면 시서백가를 읽고 밤이면 소노병서와 육도삼략. 그럼 또 육도삼략은 뭐예요? 이러면 안 돼. 소노병서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뭐야? 소노병서와 육도삼략은 뭐 하는 거야? 습독하는 거예요. 습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창검 쓰는 법. 나왔잖아. 그렇지? 무술책이다. 그쵸? 부인이 각별히 사랑하여 친자식같이 여기더라. 세월이 3년이 지났네. 그럼 19살이 되었네. 재주는 등이 풍운조화를 부리고 능력은 등이 태산을 끼고 부캐를 띌 듯 하더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끝까지 읽어내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